시민 여러분, 제가 남편의 유산에 관한 회의에 가는 길이었어요. 차에 타려던 순간 노숙자 한 분이 달려오며 소리쳤어요. 부인, 그 차를 시동 걸지 마세요. 당신의 며느리요. 제 피가 얼어붙는 기분이었죠. 하지만 회의에 도착했을 때 그녀가 기절했어요. 당신이 여기 있어서 다행이에요. 제 이야기를 끝까지 따라오시고 어디서 이 이야기를 보고 계신지 도시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 이야기가 얼마나 멀리 퍼졌는지 보고 싶어요. 화요일 아침이 모든 걸 바꿀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64세가 된 저는 인생의 모든 걸 다 겪었다고 믿었어요. 모든 폭풍을 견뎌냈죠. 3달 전 현우의 죽음은 이미 충분히 파괴적이었지만 저는 버티고 있었어요.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그가 원했을 대로요. 변호사 사무실에서 전화가 온 건 정확히 오전 9시였어요. 김민지 여사님, 유산 정산을 진행할 준비가 됐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 오실 수 있나요? 그 여자의 목소리는 전문적이었고 거의 차가웠어요. 물론 동의했죠. 몇 달을 기다린 끝에 이 장을 마무리 짓고 앞으로 나아가고 싶었으니까요. 저는 네이비 블루 드레스를 골랐어요. 현우가 항상 제 눈빛을 돋보이게 한다고 말했던 그 옷이요. 우리 35주년 결혼기념일에 그가 사준 거예요. 불과 2년 전이었죠. 결혼 선물로 준 진주 목걸이를 채우며 침실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봤어요. 그 여자는 제가 기억하던 것보다 더 나이 들어 보였고 더 약해 보였어요. 3달간의 슬픔이 제 눈가에 새로운 주름을 새겼고 젓갈색 머리를 제가 인정하고 싶지 않을 만큼 은빛으로 물들였어요. 시내로 가는 운전은 예상보다 길었어요. 교통이 평소보다 심했죠. 저는 핸들을 두드리며 초조하게 손가락을 움직였어요. 왜 이렇게 불안한지 확신할 수 없었어요. 이건 단순한 일이어야 했어요. 현우와 저는 그의 유언에 대해 여러 번 논의했으니까요. 모든 게 저에게 오게 돼 있었고 제 사후에 우리 아들 민호와 그의 가족을 위한 조항이 있었어요. 법률 사무실 건물 지하 주차장에 차를 세웠어요. 엔진을 끄며 제 손이 살짝 떨렸어요. 콘크리트 벽이 차갑고 환영하지 않는 느낌이었어요. 지갑과 요청받은 서류 폴더를 챙기고 깊게 숨을 들이마신 후 엘리베이터로 향했어요. 그때 목소리가 들렸어요. 부인, 잠깐만요. 돌아보니 한 남자가 콘크리트 기둥 뒤에서 다가오고 있었어요. 50대쯤 돼 보였고 옷차림이 낡았어요. 오래된 재킷, 바랜 청바지, 다른 부츠. 머리는 헝클어졌고 밖에서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낸 사람처럼 풍패 찌든 모습이었어요. 제 첫 본능은 그냥 걸어가는 거였어요. 어쩌면 달아나는 거요. 현우가 항상 주차장에서 혼자 있지 말라고 경고했으니까요. 하지만 그의 눈빛에 뭔가가 저를 멈추게 했어요. 위협적이지 않았고 광기 어린 것도 아니었어요. 걱정스럽고 거의 절박해 보였어요. 부인, 제발요. 중요한 걸 말씀드려야 해요. 그는 존중하는 거리를 유지하며 말했어요. 김민지 여사님이시죠? 현우 씨의 미망인이시고요. 제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이 낯선 사람이 어떻게 제 이름을 아는 거지? 현우에 대해 어떻게 아는 거야? 당신이 누군지 모르지만 날 혼자 내버려 두세요. 제 목소리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려 애쓰며 핸드폰을 꺼냈어요. 부인, 제발요. 이게 어떻게 보일지 알아요. 하지만 저는 위층 문앤파트너스에서 일했어요. 3주 전에 해고됐지만 그 전에 들은 게 있어요. 당신 남편의 유언에 관한 거요. 저는 얼어붙었어요. 문앤파트너스는 현우의 법률 회사였어요. 제가 곧 만나러 가는 바로 그 회사요. 그 남자는 신경질적으로 주위를 둘러봤어요. 누가 보고 있지 않은지 확인하듯이요.
당신 며느리 미소 씨요. 회사 일부 사람들과 연락하고 있었어요. 서류들이 있어요. 그녀가 준비한 거요. 제 입이 바싹 말랐어요.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부인, 아직 증명할 수 없지만 그녀가 남편의 유언을 변경하려고 계획 중인 것 같아요. 당신이 유산을 관리할 정신적 능력이 없다고 사람들에게 말하고 다녀요. 의료 기록이 있어요. 당신이 혼란스럽고 건망증이 심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진술요. 그 말들이 물리적 타격처럼 느껴졌어요. 지지하려 차 옆을 잡았어요. 그건 불가능해요. 난 아무 진단도 받은 적 없어요. 완벽히 괜찮아요. 알아요, 부인. 그래서 여기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회의 전에 당신을 잡아보려고요. 그녀는 오늘 당신이 나타날 거라 기대하지 않았어요. 문 씨에게 당신이 약속을 기억하지 못할 거라고 말했거든요. 제 분노가 두려움을 압도하며 타올랐어요. 어떻게 감히? 누가 제 정신 상태를 의심할 수 있어요? 그 남자는 공감 어린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더 있어요, 부인. 그녀가 서류를 위조하고 있어요. 남편이 마지막 주에 유언을 바꾸고 싶어 했다는 식으로요. 당신의 재정관리 능력에 걱정했다는 가짜 의료 보고서가 있어요. 저는 익사하는 기분이었어요. 아무것도 말이 안 됐어요. 현우는 제게 재정관리에 대해 걱정 표현한 적 없어요. 오히려 우리 결혼 생활 내내 대부분의 재정을 제가 관리했죠. 왜 나한테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의 얼굴을 살피며 속임수의 흔적을 찾았어요. 당신 남편을 좋아했으니까요, 부인. 그가 사무실 올 때마다 항상 친절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하는 짓이 옳지 않으니까요. 저한테 많지 않지만 양심은 아직 있어요. 저는 이 낯선 사람을 봤어요. 이 노숙자가 제게 경고하기 위해 그가 가진 얼마 안 되는 걸 위험에 빠뜨리는 거요. 이름이 뭐예요? 은우예요, 부인. 강은우요. 문앤파트너스에서 12년 동안 변호조무사로 일했어요. 그들의 부업을 너무 많이 알게 됐다고 해고하기 전에요. 부업? 은우가 다시 주위를 둘러봤어요. 특정 고객들이 유언과 유산을 조작하는 걸 도와주고 있어요. 불편한 가족 구성원을 유산 문서에서 사라지게 해주는 대가로 큰 수수료를 받죠. 당신 며느리가 그들에게 잘 지불하고 있었어요. 엘리베이터가 먼 곳에서 딩소리를 내자 은우가 뒤로 물러났어요. 부인, 거기서 아주 조심하세요. 그들은 당신이 서류를 자세히 읽지 않고 그냥 서명할 거라 기대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강요당하지 마세요. 더 물어보기 전에 그는 차들 사이 그림자로 사라졌어요. 저는 몇 분간 서 있었어요. 그의 말로 인해 머리가 빙빙 돌았어요. 일부는 정신이 나간 사람의 헛소리로 치부하고 싶었지만 깊은 본능이 그가 진실을 말하고 있다고 말했어요. 저는 미소를 생각했어요. 8년간 제 며느리였죠. 제 앞에서는 항상 달콤했지만 몇 년간 작은 것들을 눈치챘어요. 제가 방에 들어올 때 민우에게 속삭이는 방식, 가족 모임에서 대화를 저한테서 멀어지게 하는 식, 현우와 우리의 삶에 대해 말할 때 미묘하게 짜증난 표정, 떨리는 손으로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어요. 문이 닫히며 은우가 기둥 뒤에서 걱정 어린 표정으로 저를 지켜보는 게 보였어요. 15층까지 오르는 게 영원처럼 느껴졌어요. 문이 열리자 문앤파트너스의 화려한 접수실로 나왔어요. 마호가니 가구와 비싼 미술품이 한때 저를 감탄하게 했지만 이제는 사악하게 느껴졌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희생자들을 유혹하는 아름다운 함정처럼요. 김민지 여사님. 접수원이 연습된 미소로 말했어요. 회의실 A에서 기다리고 계세요. 복도를 걸으며 반짝이는 대리석 바닥에 힐이 클릭 소리를 내자 모든 게 너무 조용하다는 걸 느꼈어요. 너무 조용했어요. 대부분의 사무실 문이 닫혀 있었고
뒤에서 속삭이는 대화가 들렸어요. 회의실에 바깥에서 멈췄어요. 제 손이 노소의 손잡이에 있었죠. 설이 낀 유리를 통해 큰 테이블 주위에 앉은 몇몇 그림자가 보였어요. 한 실루엣을 바로 알아봤어요. 미소의 작은 체구와 독특한 머리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문을 열었어요. 방은 예상대로 위압적이었어요. 비싼 정장을 입은 세 남자가 테이블 한쪽에 앉아 있었고 미소가 반대쪽에요. 그녀가 고개를 들었어요. 순간 그녀 얼굴에 뭔가가 스쳤어요. 놀람? 두려움? 너무 빨리 사라져서 제가 상상했다고 생각할 뻔했어요. 그러더니 미소 지었어요. 8년간 제게 주던 그 달콤한 미소요. 아, 민지 어머님, 오늘 오실 줄 몰랐어요. 그녀가 말하는 방식이 은우의 말을 확인시켜줬어요. 안녕, 미소야. 제 목소리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며 말했어요. 물론 왔지. 이건 내 남편 유산에 관한 거니까. 선임 변호사, 은발의 차가운 눈에 마른 남자가 빈 의자를 가리켰어요. 김민지 여사님, 앉으세요. 오늘 서명하실 서류가 몇 개 있어요. 자리에 앉으며 미소가 결혼 반지를 만지작거리는 걸 봤어요. 반복해서 돌리며요. 그녀는 제 눈을 똑바로 보지 않았어요. 대신 앞에 쌓인 서류에 집중했어요. 시작하기 전에 제 지갑을 테이블에 단단히 놓으며 말했어요. 오늘 논의할 게 정확히 뭔지 이해하고 싶어요. 내 남편과 유언에 대해 여러 번 이야기했어요. 그의 바람을 잘 알아요. 변호사가 동료들과 빠르게 시선을 교환했어요. 김민지 여사님, 최근 발전이 좀 있었어요. 당신 남편이 마지막 주에 유언을 일부 수정했어요. 당신에 대한 걱정으로요. 멈춰요. 제 목소리의 단호함에 저 스스로 놀랐어요. 무슨 걱정요? 미소가 마침내 저를 봤어요. 그녀 눈은 진짜 걱정처럼 커졌어요. 민지 어머님, 현우 씨가 당신 건강을 걱정했어요. 당신이 혼란스러워 보였던 여러 사건을 언급했어요. 유산이 제대로 관리되길 원했어요. 그 말들이 제 얼굴을 때리는 듯 했어요. 사건? 무슨 사건요? 다른 변호사 중 하나가 폴더를 테이블 너머로 밀었어요. 김민지 여사님, 가족 구성원이 걱정스러운 행동을 기록한 문서가 있어요. 기억 상실, 날짜와 이름에 대한 혼란, 가게 재정 관리 어려움요. 떨리는 손으로 폴더를 열었어요. 안에는 의료 보고서처럼 보이는 것, 작성된 진술, 심지어 사진이 있었어요. 숨이 멎었어요. 한 진술에 미소의 필체를 알아봤어요. 불과 6주 전 날짜요. 민지가 식료품 쇼핑에 대해 물었을 때 극도로 동요됐다. 큰 소리로 읽었어요. 무엇을 샀는지, 돈을 얼마나 썼는지 기억하지 못했다. 민호가 영수증을 정리하려 도울 때 그녀는 그를 훔치려 한다고 비난했다. 제 손이 너무 떨려서 종이를 잡기 힘들었어요. 이건 완전히 거짓이에요. 난 민호를 훔친다고 비난한 적 없어요. 민지 어머님? 미소의 목소리가 부드러웠고 거의 연민처럼요. 당신이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는 모두 아주 걱정했어요. 그래서 현우 씨가 준비를 해야 한다고 결정했어요. 그녀를 쳐다봤어요. 이 여자, 제 가족에 환영받았던, 수많은 저녁 식탁에 앉았던, 모든 명절 모임에서 저를 안고 미소 지었던, 지금 제게 돌아온 사람은 낯선 사람이었어요. 무슨 준비요? 가까스로 물었어요. 선임 변호사가 헛기침을 했어요. 당신 남편이 유언을 수정해 신탁을 설립했어요. 유산은 수탁자가 관리할 거예요. 이 경우 당신 아들 민호가요. 당신의 간호와 생활비를 위한 조항과 함께요. 방이 빙빙 돌기 시작했어요. 안정되려 테이블 가장자리를 잡았어요. 현우가 내 재정을 관리할 수 있다고 믿지 않았다고요. 신뢰 문제가 아니에요. 미소가 재빨리 말했어요.
보호에 관한 거예요. 현우 씨가 당신을 너무 사랑했어요, 민지 어머님. 그냥 당신이 잘 돌봄받길 원했을 뿐이에요. 눈을 감았어요. 일어나는 일을 처리하려 애쓰며요. 다시 뜨자 뭔가 제 피를 차갑게 만드는 걸 봤어요. 회의실 구석에 작은 녹음 장치가 있었어요. 빨간불이 꾸준히 깜빡이며요. 이 회의를 녹음하고 있어요? 물었어요. 변호사들이 불편해 보였어요. 유산정산의 표준 관행이에요. 하나가 말했어요. 슬픔에 빠진 미망인을 동의 없이 녹음하는 게 표준인가요? 누구도 대답하기 전에 부드러운 노크 소리가 났어요. 비서가 안을 들여다봤어요. 문씨, 당신을 찾는 분이 있어요. 급하다고 해요. 선임 변호사가 인상을 찌푸렸어요. 회의 중이에요. 선생님, 이름이 강은우라고 해요. 이 사건에 관한 정보가 있다고요. 미소의 얼굴에서 모든 혈색이 사라지는 걸 봤어요. 그녀는 아플 것처럼 보였어요. 그 이름 모르는 사람이에요. 문 씨가 재빨리 말했어요. 바쁘다고 해요. 사실 제가 일어나며 말했어요. 강은우 씨가 할 말을 듣고 싶어요. 민지 어머님, 그럴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미소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높았어요. 그냥 이 서류를 마무리 짓는데 집중해요. 하지만 너무 늦었어요. 은우가 문간에 나타났어요. 주차장에서 봤던 것보다 깨끗해 보였지만 비싼 법률 사무실에서 여전히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었어요. 김민지 여사님, 그가 존중 어린 고개 숙임으로 말했어요. 방해해서 죄송해요. 하지만 당신이 봐야 할 게 있어요. 문 씨가 갑자기 일어났어요. 선생님, 침입이에요. 경비를 부르겠어요. 그러세요. 은우가 차분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먼저 김민지 여사님이 알아야 할 게 있어요. 원본 서류 사본이 있어요. 진짜 거요. 변경되기 전 거요. 방이 죽은 듯 고요해졌어요. 제 귀에 제 심장 소리가 쿵쾅거렸어요. 은우가 낡은 메신저 백에서 마닐라 폴더를 꺼냈어요. 해고되기 전에 복사했어요. 당신 남편의 원본 유언료. 6개월 전 날짜예요. 그리고 그의 의사로부터의 진짜 의료보고서. 그들이 만든 가짜가 아니에요. 미소가 갑자기 일어나며 살짝 휘청거렸어요. 나 기분이 안 좋아. 그녀가 중얼거렸어요. 앉아, 미소야. 제 목소리가 제가 들어본 적 없이 단단했어요. 이걸 듣고 싶을 거야. 은우가 폴더를 열고 여러 서류를 꺼냈어요. 김민지 여사님, 당신 남편은 유언을 바꾸지 않았어요. 이 사람들, 그는 변호사들을 가리켰어요. 당신 며느리와 함께 거짓 서류를 만들었어요. 남편의 서명을 위조하고 당신의 정신 능력을 의심하게 하려고 의료 보고서를 날조했어요. 터무니없어요. 문 씨가 더듬거리며 말했어요. 이 남자는 분명히 정신이 나갔어요. 우리는 김민지 여사님의 상태에 대한 현우 씨의 걱정을 목격한 증인들이 있어요. 당신 회사가 돈을 지불한 증인들 말씀하시는 거예요? 은우가 차분하게 물었어요. 그 지불 영수증도 있어요. 미소가 작게 끙소리를 내고 의자로 무너지듯 앉았어요. 그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순간 그녀가 정말 기절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눈은 아직 뜨여 있었고 방 안을 필사적으로 훑었어요. 갇힌 동물처럼요. 왜? 제가 그녀에게 물었어요. 목소리가 속삭임에 가까웠어요. 왜 나한테 이런 짓을 한 거야? 미소의 입이 몇 번 열리고 닫히더니 마침내 말이 나왔어요. 우리는 민호와 나 빚이 있어요. 민지 어머님. 집, 그의 사업, 모든 게 한도까지 저당 잡혔어요. 우리는 필요했어요. 나한테서 훔치려고. 제가 마무지였어요. 은우가 원본 유언을 제 앞에 놓았어요. 김민지 여사님, 이게 당신 남편의 진짜 유언이에요. 제대로 서명되고 증인된 거요. 모든 게 당신께 가요.
당신이 믿었던 대로요. 저는 현우의 익숙한 서명을 내려다봤어요. 우리 42년 결혼 생활 동안 수천 번 본 그 서명요. 거기 진짜로 변함없이 있는 걸 보니 눈물이 고였어요. 이걸 얼마나 오랫동안 계획한 거야. 미소에게 물었어요. 그녀는 이제 울고 있었어요. 마스카라가 뺨을 타고 흘렀어요. 당신을 해치려던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당신이 편안하게 지내도록 할 거였어요. 신탁이 당신 필요를 모두 제공했을 거예요. 당신이 모든 돈을 통제하면서. 제가 말했어요. 문 씨가 서류를 필사적으로 섞고 있었어요. 아마 증거를 숨기려는 거겠죠. 김민지 여사님,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 회의를 제 일정 잡는 게 좋겠어요. 아니요. 제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지금 이걸 끝내요. 저는 방안을 둘러봤어요. 제게 남편의 마지막 선물을 빼앗으려 했던 이 사람들이요. 돈뿐만 아니라 그의 신뢰요. 제 뒤에서 계획하며 미소 지었던 그 여자. 적당한 가격에 서류를 날조할 의향이 있던 변호사들. 하지만 저는 은우도 봤어요. 아무것도 얻을 게 없고 모든 걸 잃을 위험이 있는 이 사람이요. 이제 어떻게 돼요? 그에게 물었어요. 은우가 변호사들을 혐오 어린 눈으로 봤어요. 이제 경찰을 불러요. 그가 핸드폰을 꺼내며 미소가 작은 흐느낌을 내고 앞으로 쓰러졌어요. 이번엔 정말 기절한 거예요. 하지만 저는 그녀에게 동정심을 느끼지 않았어요. 방금 쓰러진 여자는 제가 알던 며느리가 아니었어요. 8년간 제 며느리의 얼굴을 쓴 낯선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녀의 속임수가 얼마나 깊었는지 알게 될 거예요. 경찰이 20분 안에 도착했어요. 하지만 그 20분이 몇 시간처럼 느껴졌어요. 미소가 의식을 회복하고 의자에 주저앉아 있었어요. 더 이상 무고한 척 유지하지 않았어요. 제가 알던 달콤하고 배려심 많은 며느리는 완전히 사라졌고 제가 인식하지 못하는 누군가로 대체됐어요. 최수미 형사는 제 나이쯤 된 여자였어요. 친절하지만 날카로운 눈으로 모든 걸 한 번에 파악하는 듯 했어요. 그녀는 은우가 아는 걸 설명하는 걸 참을성 있게 들었어요. 그가 가져온 서류를 차분한 전문성으로 검토하며요. 김민지 여사님, 모든 걸 검토한 후 그녀가 말했어요. 당신과 며느리의 관계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처음부터요. 저는 8년 전으로 생각을 돌렸어요. 민호가 처음 미소를 집에 데려와 우리를 소개했을 때요. 그녀는 당시 25세였어요. 치과 위생사로 일하며 민호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듯 보였어요. 현우와 저는 그녀를 열린 팔로 환영했어요. 그녀는 완벽했어요. 최 형사에게 말했어요. 지금 보니 너무 완벽했죠. 그녀는 항상 우리가 듣고 싶은 말을 했어요. 현우와 제가 말하는 모든 것에 동의했어요. 그냥 적응하려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말하면서 제 머릿속에서 기억들이 재배치됐어요. 퍼즐 조각처럼 더 선명한 그림으로요. 그때 무고해 보였던 것들이 이제 더 어두운 의미를 띠었어요. 3년 전쯤 그녀가 작은 댓글을 시작했어요. 제가 계속했어요. 명백한 건 아니고 그냥 제가 건망증이 생기는 걸 암시하는 거요. 우리가 했던 대화를 기억하냐고 물었어요. 확실히 일어나지 않은 사건들이요. 미소가 그때 저를 봤어요. 그녀 눈은 붉고 부어 있었어요. 민지 어머님, 진심으로 걱정했어요. 아니, 제가 끊었어요. 제 목소리의 힘에 놀라며요. 너는 씨앗을 심고 있었어. 내 기억을 의심하게 만들려고요. 최 형사가 은우에게 돌아섰어요. 강은우 씨, 법률회사에서 목격한 걸 더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은우가 작은 노트북을 꺼냈어요. 그의 상황을 고려하면 손이 놀랍게 안정적이었어요. 6개월 전쯤 미소 씨가 사무실에 정기적으로 오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문 씨가
그녀가 남편 가족의 유산 계획에 대해 물어보는 거라고 했어요. 하지만 회의가 더 비밀스러워졌어요. 그가 노트북을 넘겼어요.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이 들어서 주의를 기울이기 시작했어요. 그녀는 의사로부터라고 주장하는 서류를 가져왔어요. 가족, 친구들의 진술, 심지어 김민지 여사님이 혼란스러운 상태를 보여주는 사진요. 무슨 종류의 사진요? 최 형사가 물었어요. 미소가 의자에서 불편하게 몸을 움직였어요. 은우가 혐오 어린 눈으로 그녀를 보고 대답했어요. 식료품점, 은행, 가족 모임에서 김민지 여사님의 사진요. 하지만 멀리서 찍혔고 캡션이 거짓이었어요. 한 사진은 김민지 여사님이 계산대에 있는 거예요. 미소의 진술은 그녀가 돈에 혼란스러워 구매를 완료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어요. 하지만 사진에서 그녀가 그냥 계산원과 수다 떨며 물건을 포장하는 걸 볼 수 있었어요. 제 손이 주먹 쥐어졌어요. 침범당한 느낌이 거의 육체적이었어요. 날 따라다녔어? 사진 찍었어? 미소의 목소리가 겨우 속삭임이었어요. 문서가 필요했어요. 변호사들이 증거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무엇의 증거? 내 정상적인 삶에? 최 형사가 말하면서 메모를 했어요. 김민지 여사님, 당신 아들과 며느리가 겪고 있을 수 있는 재정적 어려움을 인지하고 계셨나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민호는 항상 잘 지내는 것 같았어요. 그는 자신의 컨설팅 사업을 해요. 그들은 단풍 언덕에 아름다운 집에서 살아요. 매년 비싼 휴가를 가요. 모든 게 빚으로요. 미소가 갑자기 말했어요. 그녀 목소리가 쓰라렸어요. 집에 2개의 저당이 있어요. 사업은 간신히 균형을 맞춰요. 휴가는 신용카드로 갔어요. 우리는 30만 달러 이상 빚이 있어요. 그 숫자가 제 배를 때리는 듯 했어요. 30만 달러? 어떻게 가능한 거야? 민호의 사업이 2년 전부터 실패하기 시작했어요. 미소가 계속했어요. 다시 눈물이 흘렀어요. 당신과 현우 씨에게 말하기 너무 자랑스러웠어요. 그는 빌려서 돌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현우 씨가 아프자 유산이 우리의 유일한 탈출구일 수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녀를 쳐다봤어요. 이 정보를 처리하려 애쓰며요. 제 아들 2년간 재정적으로 고생하면서 우리에게 한마디도 안 했어요. 현우는 알았으면 즉시 도왔을 거예요. 도움을 요청하는 대신 나한테서 훔치기로 했어. 제가 말했어요. 훔치는 게 아니에요. 미소가 약하게 항의했어요. 당신을 돌봐줄 거였어요. 신탁이 당신 필요를 모두 커버했을 거예요. 은우가 코웃음 쳤어요. 당신에게 연간 4만 달러를 주는 신탁료. 나머지 유산은 당신들의 빚을 갚는 데 쓰면서요. 계산서를 봤어요. 배신이 상상 이상으로 깊었어요. 이건 돈에 관한 게 아니었어요. 제 아들과 그의 아내가 제 삶의 모든 측면을 통제하려 계획한 거예요. 민호가 알아? 미소에게 물었어요. 그가 이 일부야. 그녀가 주저했어요. 그 주저가 모든 걸 말해줬어요. 그는 빚에 대해 알아요. 그녀가 마침내 말했어요. 그리고 유산이 우리 문제를 해결할 거라고 희망했어요. 하지만 가짜 서류나 당신 정신 상태에 대한 거짓에 대해 모르지만요. 그는 현우 씨가 당신에 대해 걱정해서 유언을 바꿨다고 생각해요. 최 형사가 메모에서 고개를 들었어요. 그래서 당신 남편은 그의 아버지가 진심으로 어머니가 무능력하다고 생각했다고 믿는 거예요. 미소가 비참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몇 달간 그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가 없을 때 일어난 작은 사건들요. 현우 씨가 당신의 기억, 결정 능력에 걱정했다고 믿게 했어요. 방이 다시 돌기 시작했어요. 미소가 제게 거짓말한 게 아니에요. 그녀는 제 아들과의 관계를 도구로 물들였어요.
아버지가 제게 신뢰를 잃었다고 믿게 만들었어요. 무슨 사건들? 제가 요구했어요. 미소가 의자로 사라지고 싶어 하는 듯 했어요. 당신이 스토브를 끄지 않아 거의 불이 날 뻔했다고 했어요. 식료품점 가는 길에 길을 잃었다고, 우편 배달부를 훔친다고 비난했다고, 집에 돈을 숨기고 어디 뒀는지 잊었다고요. 각 거짓말이 육체적 타격처럼 느껴졌어요. 그런 일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알아요. 그녀가 속삭였어요. 최 형사가 노트북을 닫았어요. 김민지 여사님, 정식 진술을 위해 경찰서에 오셔야 해요. 그리고 이 서류들의 복사본이 필요해요. 그녀가 변호사들을 봤어요. 대화 내내 조용히 앉아있던. 신사분들, 이 사건에서 당신들의 관여도 조사할 거예요. 문 씨가 마침내 입을 열었어요. 형사님, 우리는 고객이 제공한 정보에 따라 행동한 거예요. 그 정보가 위조됐다면 우리는 당신만큼 피해자예요. 피해자는 여기 김민지 여사님이에요. 은우가 쓰라린 웃음으로 말했어요. 피해자, 서류 위조와 증거 날죄 5만 달러를 청구하셨어요. 제 청구서 복사본이 있어요. 선임 변호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건 아니에요. 우리는... 그만하세요. 최 형사가 말했어요. 다운타운에서 설명하세요. 경찰이 증거를 모으고 진술을 받기 시작하자 저는 미소를 다시 한번 봤어요. 우리와 명절을 공유했던 이 여자, 제 남편의 병상 옆에 앉았던 그의 마지막 날들 동안 그중 하나라도 진짜였어. 그녀에게 물었어요. 지난 8년 가족 저녁, 우리 대화, 그중 하나라도 진짜였어. 미소가 진짜 눈물로 저를 올려다봤어요. 처음엔 네, 민호를 만났을 때, 결혼했을 때 당신과 현우 씨를 진심으로 아꼈어요. 하지만 돈 문제가 악화되자 유산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 깨닫자 그녀는 문장을 끝내지 않았지만 필요 없었어요. 이해했어요. 어딘가에서 제 아들에 대한 사랑이 더 어두운 것으로 변했어요. 절망이 그녀를, 우리 가족을 진심으로 아꼈던 여자에서 자신을 구하기 위해 저를 파괴할 의향이 있는 누군가로 바꿨어요. 최 형사가 모두를 호송할 준비를 하자 저는 뼈까지 서늘한 뭔가를 깨달았어요. 은우가 경고하지 않았다면, 그가 모든 걸 위험에 빠뜨려 제게 진실을 말하지 않았다면 저는 이 회의에 완전히 준비되지 않은 채 들어왔을 거예요. 서류에 서명했을 거예요. 사랑하는 현우가 그의 마지막 주에 제게 믿음을 잃었다고 믿으며요. 제 남편이 죽었다고 생각하며 제 인생을 보냈을 거예요. 제가 무능력하다고 믿으며 그의 돈이 제게 신뢰할 수 없다고 설득한 바로 그 거짓말을 지불하는데 쓰이면서요. 그 생각이 너무 끔찍해서 다시 앉아야 했어요. 다리가 갑자기 약해져서요. 하지만 은우를 봤어요. 이 예상치 못한 수호천사가 저를 내 유산을 잃는 것보다 더 나쁜 운명에서 구한 거예요. 그는 제게 무한히 더 귀중한 걸 돌려줬어요. 현우의 제에 대한 신뢰에 대한 진실요. 이제 저는 그 진실로 무엇을 할지 결정해야 했어요. 경찰서 후 사흘 후 저는 부엌에 앉아 핸드폰을 쳐다봤어요. 민호가 최 형사가 그에게 연락한 후 17번 전화했어요. 17통.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의 목소리를 들을 준비가 안 됐으니까요. 그의 아내의 독이 얼마나 흡수됐는지 알 준비가 안 됐으니까요. 은우가 2번 들렀어요. 서류 복사본을 가져오고 제 안부를 확인하러요. 차에서 사는 이 남자가 제 며느리가 했던 것보다 제 안녕을 더 신경 썼어요. 아이러니가 제게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벨이 정확히 2시에 울렸어요. 예상대로요. 문구멍으로 민호가 현관에 서 있는 게 보였어요. 얼굴이 초췌하고 평소 완벽한 머리가 헝클어졌어요. 옆에 미소가 서 있었어요. 제가 본 적 없이 작고 약해 보였어요.
문을 열었지만 초대하지 않았어요. 엄마, 민호가 단어 하나에 목소리가 갈라지며 말했어요. 얘기해야 해요. 제 아들의 얼굴을 연구했어요. 제가 키운 남자의 흔적을 찾으며요. 그는 지쳐 보였어요. 33세보다 늙어 보였어요. 눈 밑에 다크서클이 있었고 옷은 그 안에서 잔듯했어요. 그럴까? 제가 물었어요. 목소리를 중립적으로 유지하며요. 제발 엄마, 들어오게 해주세요. 설명하게요. 제가 옆으로 비켜섰어요. 하지만 그가 할 말을 들어야 했으니까요. 그가 얼마나 알았는지 알아야 했어요. 그의 아내의 계획에 얼마나 참여했는지요.